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금요일 녹음하지만 그 금요일 기준으로 다음 주가 정말 고민이 돼요. 네, 일단은 뭐 오른다 내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잘못하면 변동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이게 다음 주에 뭐가 이슈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들도 많고 거기다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수가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우리는 지금 내일 트럼프 연설도 모르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도 별일 없이 끝나도 다음 주에 아까 이제 우리 오늘 아침에 염동찬 연구원이 말해줬는데 국가법? 네. 그게 뭐예요? 그게 홍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뭐 이따가 일정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한데요. 미리 말해줘요. 네네. 어쨌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중국의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은 홍콩에서 이렇게 국가 보안에 이렇게 매들 수 있는 행동이나 한 사람들을 제재한다라는 법안이에요. 노래 가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그 국가보안법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국가법입니다. 이건 국가짜의 가짜가 노래할 때 가짜예요.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이 중국의 국가가 나올 때 그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야 된다는 법이 홍콩에서 이제 올라갔고요. 이제 심의는 끝났고 이거를 다음 주 목요일이죠. 6월 4일 날에 이거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이제 홍콩에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통 앞에 애국가 같은 거 나오잖아요. 국가별로 국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홍콩이 관객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이렇게 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중국 국가를 가사를 이상하게 개사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이러는 거를 못하게 하는 법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위 같은 경우를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가를 틀어놨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과격한 약간 얼음땡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과대 해석한다면은 뭐 그렇게 안 하면 국가에 대해서가 나오는데 경의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는 거고, 내용으로 보면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최대 징역 3년, 벌금으로는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800만 원? 그 정도까지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홍콩에서 시위가 약간 좀 누그러들기는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추진하는 데가 중국이 아니라 홍콩이라는 거죠. 홍콩에 있는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중국 성향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약간 좀 다음 주에 좀 변동성 커질 수도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홍콩이 중국의 일국이 되겠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가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어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금요일입니다. 이거 뭐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한 다음에 이 자료가 올라갈 것 같아서 불안하기는 하는데, 목요일 날 이제 뉴욕 증시 보시면은 계속해서 초반에 좀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후반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홍콩 그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이 미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안 정해졌어요. 뉴욕 증시가 끝나고 발표할지 그 전에 발표할지도 모르는데, 과거 경험상 뉴욕 증시 끝나고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어제 이미 말했기 때문에 나와봤자 별거겠냐, 이미 반영했다 뭐 이런 논리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벌밀만은 아닌 것 같아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면서 뭔가 이렇게 홍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은, 이게 관세를 매길 때 중국에 대해서는 매겼었는데 홍콩에 대해서는 안 매겼던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면 중국과 똑같이 매기겠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좋은 얘기는 아닌 거고 뭐 이거를 좀 더 나아가 가지고 좀 이렇게 홍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좀 내정 간섭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요인인 거는 맞아요. 네, 다음 주 일정, 목요일에 있는 일정 그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가 또 걱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경제 지표 발표가 굉장히 몰려 있는 한 주입니다. 월초니까. 네, 월초에 보통 첫 거래일에 뭐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거 나오고 첫 금요일 날 이 고용 지표랑 나오는데 이게 다음 주에 다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는 ISM 제조업 지수 뭐 생각보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신규 주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ISM 신규 주문이 늘어난다는 거는 후행적으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지난달에 50이 기준점이었는데 신규 주문이 27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안 좋았었습니다. 과연 이게 개선이 될 거냐, 더 안 좋아질 거냐, 좀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초반에는 조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주 후반에는 그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당연히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안 나올 텐데 시장이 얼마나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는 이슈들도 있고 경제지표도 있고 중국 이슈도 있고 그래서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오히려 걱정되는 게 홍콩이 이슈가 우리도 딴 게 아니라 이제 어제부터 장이 흔들리니까 갈 자리에서 못 갔잖아. 솔직히 말해서 전자 같은 데 외국인이 들어오길래 나는 드디어 우리 생각대로 됐다. 그 순간부터 안 되더라고. 외국인 사실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뭐 팔다가 샀으니까 뭐 바뀐 그러니까 거긴 한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어제 내가 좀 당황했던 거는 이제 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에서야 그 금통이 내용들이랑 체크를 해봤는데 약간 좀 느낌이 3분기에도 좀 불안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지금 2분기는 어떤 1, 2분기를 바닥 우리 그 염동찬 연구원의 어떤 그 우리한테 말해주는 아이디어도 1, 2분기에 크게 말하면 역성장 그건 끝나고 3분기에는 포지티브하게 돌아선다는 거 했잖아. 아니 추정치는 잡혀 있는데 약간 이거는 좀 보자라는 입장이었고 그냥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하향 좀 많이 됐고 아니 3분 됐는데 안 돼 있던 게 조금 걱정이죠. 근데 3분기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나오더라고.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를 또 이거 뭐 모르지 뭐 각자 보는 그 어떤 그 눈높이가 다르니까. 근데 또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고 보다 보면 야 이거 이러다가 3분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일정 중에 보다 보면 어떻게 했던 간에 한국은행에서도 좀 상황이 또 불안해지면 7월 달에 가면 그때에서야 국공채 좀 사줄 것처럼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감안하면 이거 시장이 좀 6월에 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 좀 하는 것 같아. 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저는 그런 고민이 나올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레벨이 지금 2000포인트가 넘었었는데 한 2달 전 생각해 보세요. 2000 얘기하면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2000 갈 거라고 뭐 1500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듯이 1500에서 2000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랑 같이 쓰는 PPT 있잖아요. 2000 적어놓은 거. 처음에 갖고 다니면 다들 미친 거 아니야 나한테 2000자를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2000 됐잖아요. 레벨이 약간 지금 큰 조정 없이 올라왔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레벨에서 뭔가 이슈들이 악재들이 터지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레벨이고 제 생각에는 이 전망은 당연히 어렵고요. 대응이 더 중요한 것 같은 시장인데 대응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기존 전망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치. IT나 뭐 좀 더 해가지고 금융줄들이 더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 그래도 좀 파는 게 좀 덜해지고 있다. IT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거래 대금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좀 돌아서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었던 건데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불안하기는 한데 이 정도 레벨에서는 뭐 더 안 좋아지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IT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덜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부담도 좀 덜하다. IT라는 게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IT 대형주들이 좀 덜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거죠. 뭐 이런 거니까 결국에는 뭐 시장의 변동성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변동성 쪽이 그거는 있으니까. 뻔해. 포트폴리오 매니저한테는 심플하게 얘기해요. 지금도. 중소형주 줄여가지고. 그렇죠. IT 대형주 사시고 그리고 은행주 뭐 은행주 사세요라고 은행주 사시고 뭐 그게 대응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BM대 매니저한테 시장을 이기는 방법인데 우리 방송은 네. 개인 투자도 많이 듣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그냥 현금을 좀 확보를 좀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내가 항상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 얘기하지만 좋은 기업이 주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먹혀. 왜냐면 그리고 리즈너블 프라이스가 뭐냐 합리적 가격이 왔을 때 주가가 좀 빠져야 리즈너블 프라이스에 오는데 그게 그만큼 빠진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근데 워낙 또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일 수는 있는 게 이익은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주가가 항상 먼저 오르고 이제 EPS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내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 좀 배터리 업체들 중소형주를 보고 있으면 온갖 스토리를 다 갖다 붙여버렸어 지금. 그래서 좀 고민스러워요. 이 얘기는 뭐 더 얘기는 그렇고 하여튼 우리 포트 전략은 동일합니다. 반도체와 은행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시장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아니죠. 네, 시장을 이기는다는 얘기고 이게 엄청나게 신세를 이게 강하면서 지수를 한번 2000대 안착 시나리오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만치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 6월만 놓고 본다면 6월은 좀 약간 고민이 돼요 저는.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일시적일 수 있고 슈팅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네, 뭐 다시 뭐 말씀드리자면 슈팅을 하려면은 더 지수가 치고 올라가려면은 IT 대형주와 금융주가 없으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덜 올랐다는 점에서 외국인이 이미 많이 팔았으니까 좀 IT 대형 금융 낫지 않을까, 방어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번 주에 차트 또 뽑아놓으신 거 있는데 어떤 거죠? 뭐 차트는 뭐 두 가지인데요. 밑에 그 위에 있는 거는 미국 주택 구입 이게 생각보다 주택 지표가 괜찮다는 건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그 금리에 의해서 굉장히 그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면이 많잖아요. 뭐 이쪽은 주택 그 거래가 늘어났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좀 의미 있는데 이제 이머징 국가 밸류에이션이 뭐 6년 최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선진국 대비. 그만큼 선진국, 이머징 둘 다 보면은 이머징이 좀 덜 올랐다라는 의미해 가지고 좀. 근데 이게 이제 엄청 연구가 얘기해보고 싶은 건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국내로 본다면 이제 시크릿칼이 좀 반등할 것이다 논리로도 많이 얘기하는 걸 이걸 하는데 이머징이 돼서요? 근데 난 이거는 어그리하기 아니 뭐 그것도 있는데 저는 이머징 통화 변동성이 선진국 통화 변동성에 비해서 아직 덜 안정됐어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머징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뭔가 올라가고 시클리컬이 되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선진국가의 키 맞추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통화 변동성이 좀 개선의 여지가 이머징이 더 있다.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주니어다 보니까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물론 조선에 대해서 나도 고민이 됐어요. 저렇게 좀 너무 좀 보수적인 것 같아서 고민도 되는데 기본적인 입장이 시크릿칼이 지금 돌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그런 쪽에서 그나마 가능한 대안은 은행주 정도 있나 뭐 그 정도 보고 있어서 그렇죠. 시크릿컬에서 뽑는다면 은행주죠. 그렇지. 언택트, 컨택트 이거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 그래요? 근데 뭐 저도 좀 이게 이제 일종의 미국에서도 약간 미국에서 이제 항공부터 해가지고 시크릿까지 좀 돌았거든요. 맞습니다. 리쇼링 얘기하고 근데 하는데 난 이 부분은 내가 사실 잘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저는 뭐 언택트, 컨택트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시장이 도니까 인덱스는 많이 올라갔고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덜 오른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좀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직 뭐 항공주 돌았습니까? 뭐 그래도 뭐 항공주들 올라가고 유통주들, 백화점들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많이 올랐었던 거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덜 오르고 그다음에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이 좀 오르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는 국내 뭐 시클리컬 이번 주에 잠깐 좀 좋았었던 때 있잖아요. 그게 뭔가 대세적인 뭐 상승이 아니라 약간 좀 키 맞추기 수준에서 한번 좀 그 순환매 한번 나왔었던 게 아닌가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과 이익 갖고 좀 얘기 좀 하시죠. 네, 왜냐면 이익 추정치가 또 떨어졌어요. 이제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속도도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떨어지나 봤는데 영업이익 추정치 떨어지는 폭이 네. 3분기 때문인 것 같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요. 이게 3분기도 자신이 없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낮추는 거는 2, 3분기 쪽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가 영업이익이 높아요. 원래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은 3분기가 1, 2, 3, 4분기 중에 3분기가 제일 높은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분기가 특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방문도 잘 안 했었거든.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을 잘 모르겠으니까 정신이 없어 이러고 있다가 실제 오픈하고 까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 보니까 이게 뭐 기업들이 정말 약간 속어 뭐 여기 유튜브니까 그냥 개판이나 봐 지금. 아니 이번에는 좀 SK 그룹이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 GSK가 많이 하향 조정된 게 그러면서 산업재 쪽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좀 시차를 두고 에너지라든지 뭐 관련 산업재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시크릿칼 말한 거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크릿칼 쪽이 뭐 네. 이거는 뭐 끝이 없네. 네. 그러니까 크레딧 쪽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계속 등급 같은 것도 고민이 되고. 뭐 의외였던 거는 삼성전자도 좀 추정치가 떨어졌는데 뭐 물론 이거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쵸.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뭐 IT, 삼성전자 여전히 좀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 정도는 체크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깔린 불안감이죠. 숫자 보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뭐 그런 상황에서 헬스케어는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추정치들의 어떤 오히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추정치 하향 조정이 둔화된 상태고요. 전체 글로벌한 것들 놓으신 것들은 어때요? 데이터를. 글로벌리 보면은 여전히 추정치는 전 세계적으로 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의외로 추정치 하향 조정이 빨리 멈춘 지역이 북미 지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미라고 해봐야지 캐나다, 미국 두 개인데 그 규모 면에서 미국이 거의 압도적이죠. 근데 북미 추정치 합쳐놓은 거 보면은 최근에는 그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남미 지역이라든지 이머징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12개월 포워드 EPS 그로스가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서 계속해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북미 지역에 버티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복귀도 좀 가장 빠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미국에 하고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나머지 국가들이 이렇게 다음 타자들이 잘 안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약화되는 느낌? 그게 점점 나고 주가가 또 글로벌하게 보면 다들 많이 올랐어요. 내가 이거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벨기에 같은 데가 엄청 올랐더라고. 네. 벨기에 주식 뭐가 있지 거기에? 내가 속으로 벨기에는 또 이렇게 올라온 거 처음 보네 나는. 그래서 이게 유럽 쪽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닥스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은 S&P 500 쓰고 그러는데 유럽 범유럽 지수 말고 유럽 국가별로 지수 하면은 좀 종목 적은 거를 선호해 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벨기에는 20개 종목으로 하잖아요. 그밖에 안 돼요? 네. 뭐 아예 뭐 닥스 뭐 이런 거 독일 거 30개고 뭐 CAC 뭐 카쿠 뭐 이런 거 40개 쓰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저희가 좀 항상 보면 그래도 뭐 두렵으니까 열심히 주식 삽시다 하는 톤이었는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거저거 데이터를 하나씩 모으고 보다가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또 개선세가 좀 약한 느낌? 나는 그래. 당신은 2분기까지는 많이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데 3분기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제일 큰 것 같아요. 드디어 여의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것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서 참 오랫동안 네. 머무르겠구나. 네, 맞아요. 생각을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많은 이들이 나 저녁 먹을 때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코로나 생각보다 오래 가겠구나. 그러니까요. 뭐 다 알던 많은 분들이 경고를 해줬지만 저희처럼 주식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린 데이터 보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3분기 보고 달리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오래되면 될수 왜냐면 이번에도 계약도 되게 좀 약간 늦춰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다 떠나서 농담처럼 영화관에 과연 사람들이 또 다시 갈까?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거지. 네. 가려고 하다가 여행은 뭐 먼 훗날 얘기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언컨택트 시대니까 뭐 관련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야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두려운 거냐면 전에는 정부가 이제 돈을 넣어주고 계속 하니까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안 나온 상황이 오래 가면 이건 피곤하죠. 피곤해지거든. 그러니까 그 어저께 독일 IFO 연구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마 기업들이 예전 평년 수준의 실적을 회복하는 데는 아무리 적어도 9개월 이상의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9개월이면은 이제 뭐 3월부터 됐으면 한 9월 정도인 거잖아요. 9월이면은 사실 3분기 끝나고인데 마지막인데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거는 있는데 뭐 9개월이라 걸려더라도 회복되면은 좋은 거고요.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뉴욕 연은 총재도 하반기에는 좀 빠르게 반등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그나마 좀 위안을 가지게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리까리하다 정도로 그 고민이 뭐냐면 이제 아주 간순하게 2,000포인트라는 게 뭐 우리가 가늠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준에 네네. 우리가 쓰는 데이터 우리 하우스에서는 기준은 작년도 순이익 이상이잖아. 2000이면은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올해랑 비슷한 거고요. 연초 추정치 대비로는 한 30% 정도 줄어드는 거. 그치. 그러니까 네. 아니야 좀 높아. 작년이 아, 67조잖아. 순이익이 확 줄었잖아. 뭐 그렇기는 한데 약간 위더라고. 네네. EPS 정도로 이게 본 거니까 거의 그러니까 작년과는 거의 차이가 없어야 현 지수대가 정당화되는 거니까. 물론 내년 꽤 좋은 걸 땡겼어서 오케이다 하면 뭐 지수가 더 올라가는 거 그렇죠. 어그리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계산하고 얘기를 하다가 느낀 거는 야 이게 작년만큼 이 나올까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던데. 나올 여지도 있죠. 없을 거란 건 없지 뭐 3, 4분기 확 그러니까 좋아지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추정치가 항상 높으니까 2분기까지는 좀 안 좋은 게 좀 반영이 돼 있고 3분기가 사실 얼마나 나오느냐 얼마나 선방해 주느냐가 작년보다 역성장이냐 아니냐의 키인데 지금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어제 우리나라 성장률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0.5 안 좋은 거 마이너스 1.8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과연 그게 나는 이제 그런 고민이죠. 주가가 안 올라왔으면 수채 지금 1,600, 1,700이면 이런 고민 안 해요. 매크로 그렇죠. 고민 저희는. 그렇죠. 매크로 고민 안 해요. 그냥 뭐 그 정도면 뭐 해볼만하다. 그거는 정돈되는 시기, 정책이 나올 시점이니까. 근데 이제 이 시점부터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가늠을 해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다 무시해도 되는 상황 같지는 않고 되게 다음 주가 좀 고민스럽다. 계속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항상 밝게 그냥 좋은 주식만 기업만 골라내면 됩니다 말해왔다면 그것들이 좀 더 슈팅을 해줬어야 되는데 슈팅을 못했고 아쉬운 거는 이 시점에서 3분기 거 숫자가 6월이 다가오니까 3분기 걸 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미래 걸 땡겨서 보는 네. 시점은 잠깐 시간은 시차를 두고 앞에 걸 가니까. 특히 7월부터는 이제 그치. 2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예, 보통 우리가 12개월 포워드 쓰고 뭐 2분기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갖다 놓고서 이제 3분기를 뒤져보다가 든 생각이 야 이게 1분기 때는 편했거든. 2분기 거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이런 시점이어서 그걸 고민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왜냐면 저희들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왔더니 막 2200이다 2300이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만만한 지수가 아니거든요. 2200, 2300을 언제 찍는 걸로? 저 하반기 전망들 하반기에? 나오더라고 딴 데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네요. 세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우리는 상당히 좋게 봤을 때가 사실 2100이었는데 아주 최선의 시나리오가 오늘 봤더니 한 2050 왔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는 상당히 지금 전략팀과 고민하는 중이고 뭐 이걸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동일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뭐 수익이 얼마나 나실 건 아니면 뭐 복구가 어떻게 그건 두 번 문제고 딱 이 시점부터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좋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 나는 고민이 많은데 염두찬 연구원 생각은 어때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인덱스 쪽에서는 고민이 많고요. 저는 항상 뭐 전망도 전망이지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르건 내리건 좀 어떻게 하든 좀 손실이 적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덜 오른 종목들 사세요. 이게 결론인 것 같고요. 덜 오른 것들 좀 어떤 거가 있느냐? 그냥 IT 대형주가 지금은 마음 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원화 변동성이 완화되고 원화 강세로 가고 외국인들이 세게 사서 IT 대형주 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또 그걸로 가고 빠져도 그게 덜 빠질 것 덜 같아. 빠지고 네네. 근데 좀 다음 주 이슈들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되는 건 사실이네요. 최소한 몇 군데서 이건 저한테 물어봤어요. 시크릿칼이 그럼 다음 차례로 갈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포트를 짤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다시 말하지만 산업의 그로스가 없는 섹터는 저는 볼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맞다가 아니라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해서 포트를 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빅사이클은 아니어도 이렇게 좀 스몰 사이클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라도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좀 쉽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안 올라간 걸로 간다고 하면 거의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뭐 소재주, 뭐 철강, 조선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시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머징 사이클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희가 틀려서. 근데 저희는 그 시나리오를 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온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못 가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내가 잘못 본 것이냐,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뭐 어제부터 오늘 계속 전략팀과도 그걸 방송 지루하실 수 있지만 정말 이 고민이 깊기 때문에 오전에도 그렇고 계속 동일한 내용이 지금 아마 매크로도 몇 가지 올라갔을 거고 이리온에도 뭐 저희가 지금 답을 모르니까 더 이러는 것 같으니까 고민하시고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